네, FOMC 특집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욱 소장님. 자, 오늘은 FOMC 때문에 밤 3시지는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밤까지 새진 않았는데 네. 진짜 새벽 2시 반부터 일어나 있었는데 오늘 두 분 패션이 약간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셸 오바마 두 분 패션 같지 않아요? 약간 머리가 하늘색에다가 이 감사합니다. 머리가 약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낀 거죠? 오바마 대통령 그런 색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네요. 약간 우리 민주당. 커플룩으로 맞춘 듯한 오늘 이게 특집인데 우리 수다를 좀 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맞아요. 우리 김민지 앵커하고는 어제 왜 스타벅스 창업주 하워드 슐츠가 2020년 대선 출마 선언한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 여의도 스타벅스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수다 떨다가 탈진 상태가 와서 헤어졌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명민준 앵커는 우리 부산으로 합숙 훈련 갔을 때 거의 반나절 동안 침대에 누워가지고 수다 떨다가 이런 수다를 얘기 그만하지 줄여야 마요. 된다라고. 자, 빨리 FOMC 예. 얘기하죠. 저부터 좀 잘라주세요. 예, 예. 자, 첫 번째 인터뷰 가보겠습니다. 알리안스 글로벌 인베스터즈 엘 에리언입니다. 월가 연준에 바라던 선물 2개 다 받았다. 이 2개의 선물이 뭐냐? 금리 인상 연기 플러스 대차 대조표 노터치. 연준 지난 10월과 180도 변화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 다른 사람 같아요. 이제 김민지 앵커도 이 엘 에리언은 잘 아시죠? 이분은 대가시죠. 우리가 진짜 외신할 때 이분은 항상 나왔던 분인데 네. 이분도 이제 많이 이제 노쇠하셨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채권 시장 전망이 많이 네. 빗나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만 해도 그 미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뭐 역전이 있네 경기 침체가 오는 있는데 그 뒤로 증시가 한 20% 올라버리다 보니까 이분도 좀 뭐 무한하긴 한데 어쨌든 김민지 앵커의 빙의에 의해서 본다면 이제 남자친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가지고 네. SNS에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이 허전하지 아. 목도 허전하지 했는데 반지와 목걸이를 2개 다 사줬어요 세트로 얼마나 플러스 꽃까지 편지랑. 아유, 이분 큰 인물 되시겠네. 아주 그냥 막 쓰는 거나 아무리 비우지만 그냥 막 예. 갖다 쓰네 아, 진짜 주시는 거 아니니까. 손편지 줘야죠. 근데 손편지 너무 좋다. 예. 근데 이 성명서가 손편지지 뭐 그러니까요. FOMC 근데 성명서 이분이 얘기한 게 2가지 선물을 이제 다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받을 거는 이제 끝인 건가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 개인 투자자분들은 플러스권에 있는 주식 다 팔고 지금 연준이 저렇게 한 이유는 앞으로 나올 연말 그리고 1월분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제 미리 달래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급등할 때 다 주식을 팔고 앞으로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충격 받을 때 그때 이제 매수. 저가에서 사 모으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이보다 더 비둘기파적일 순 없다. 이제는. 너무 그것도 당장 이제 제롬 파월이 또 지금 불안한 건 뭐냐면은 증시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얼마나 또 부담 100배겠어요. 당장 오늘 밤에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되고 그다음에 내일 밤에 고용지표 또 서프라이즈로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 이 성명서 이 그러니까요. 스테로이드를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할 건데요, 도대체. 아,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연준이 갑자기 한 달 만에 변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내리꽂는 거죠. 갑자기 이제 매둘기가 아니라 갑자기 매파로 돼버리면 시장의 충격은 정말 그래서 엄청날 이제는 것 뭐 같아요. 비둘기도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히 뭐 탈색을 한 것처럼 거의 천사세요. 이제. 천사 수준으로. 근데 10월에서 또 180도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스탠스가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야 되죠.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이 좀 다혈질인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우울한 사람보다 조울증이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예전에는 방향성이 좀 뚜렷했어요. 이렇게 예. 방향을 잡아주면 요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이쪽 갔다가 완전히 몇 달 사이에 널뛰기. 틀어버리니까 그 점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하나 더 코멘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의 제임스 베컨입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도 비둘기색 가득. 향후 시중은행의 앰플 문구 인상적이다. 아직은 말뿐인 파월 오늘 급등에 놀랐을 것. 완전 부담 100배. 나에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이러지 마. 향후 시중은행의 앰플 쓰시죠 얼굴에 이렇게 화장품 앰플. 그 앰플이었나요? 뭔가 촉촉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 그대로 제가 한국말로 바꿀까 하다가 앰플 뭐 나쁘지 않은 데서 썼는데 앞에 성명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성명서가 비둘기파적이면 기자회견은 약간 매파적으로 하면서 조금 걱정을 중립을 맞추고 예. 그다음에 성명서가 매파적이었으면 또 기자회견은 비둘기파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조금 달래주고 네. 이러는데 오늘은 성명서 비둘기파적 그다음에 기자회견은
완전 강한 시그널. 예. 아니, 보통은 이제 성명서가 나온 직후에도 지수가 움직임이 있는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인가 성명서가 나와요. 일단 지켜봐요. 일단 움직이지 안 않아요. 믿어. 안 믿어. 그리고 기자회견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뭐 위쪽으로 방향을 하든 아래쪽으로 방향을 하든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시장이. 그러니까 입에 달린 무게감을 안다면 이렇게 근데 과도하게 나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오히려 네. 약간 협박이나 자해 공갈이 아닌가 월가에서 너 이래도 너 말 안 들을래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좀 전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이제 하시라도 지표가 좋거나 이런 걱정을 없앨 만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안면을 매파적으로 뒤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건질 멘트는 뭐냐면 향후 시중은행 이제 지준금이나 뭐 지준율 같은 어떤 이 운신의 폭에 있어서 당분간은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유지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야말로 말뿐이잖아요. 그렇죠. 금리는 그냥 동결이었고 모두가 예상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증시가 급등하니까 파월은 조금 놀랐을 것이고 왜 지금 1분기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4분기 실적 시즌에 기업 실적들이 다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 보셨겠지만 예상치 대비 반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는데도 6%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 뭐 정도. 최악은 지났다. 이게 다 결국 유동성 중독 증상인데 다음 멘트 볼까요? 계속해서 좀 볼게요. 경기 예. 평가에 대한 내용과 좀 맞물려서 봐야 되니까요. 예, GAM 인베스트먼트의 레리 해서웨이입니다. 연준 경기 평가 다운그레이드 일색, 향후 긴축대 완화 50대 50으로 봐야 올해 금리 인상 현 1회 아닌 2회 전망.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좀 의문이 생깁니다. 네, 왜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경기가 이렇게 경기랑 통화 정책이랑 맞물리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다 비둘기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포장을 너무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땡처럼 이제 판단이 없어요. 중독 증상, 유동성 중독 증상의 정말 끝물이라고 보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한번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근데 또 이런 게 또 모든 사람의 예상이다 보니까 원래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증시 격언도 있잖아요. 어쨌든 연준 경기 평가는 앞에 성명서 같이 보셨지만 다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인플레이션도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향후 이제 경기 전망도 현재 경기 활동도 다 이제 뭐 스트롱이었으면 살리스로 그다음에 뭐 스트렝슨이었으면은 뭐 윅드로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상 한 번으로 끝나겠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긴축이냐 완화냐 돌아설 거는 50대 50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조금 오늘도 이렇게 좀 다혈질인 월가 스트레이트리스트들은 QE4의 향기가 난다. 추가 양적 완화 4단계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그건 좀 근데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 소장님 시장이 기대하는 건 어디까지인가요? 저도 진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맹커님? 그러니까요. 분명한 건 이렇게 그 연준이 완전 막 비둘기파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 증시의 외국인이 또 그날 대량 매수는 또 그렇게 또 연관성은 없었어요. 근데 예. 오늘 일단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뭐 원화 강세는 또 수출주의 부담이네 하면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미국 증시는 막 급등했지만 오히려 우리 증시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도 유명무실이 있겠네요.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올해 금리 인상은 현재 시장이 오늘 뭐 3% 막 오른 거는 봐선 4번에서 3번으로 줄었다 이번에 한 번으로 팍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봐서는 2번 할 것 같다. 두 번은 언제? 뭐 하반기로 이제 한다는 생각인 거죠. 6월. 상반기는 일단 홀드로 가고. 이거 방향성 참 근데 잡기가 파월 어렵네요. 의장이 예. 이렇게 급이 아니고 극 비둘기파로 변한 배경은 뭐예요? 트럼프한테 끌려갔다 왔나? 아니 근데 성명서에서 예. 성명서가 아니라 기자회견 질문이 나왔나 봐요. 네. 정치적으로 압박 고려는? 어떤 것도 없었다.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더 이상해.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누가 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라고 누가 시킨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극과 극을 갈 수 있나요? 봉사활동 가서 이건 뭔가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참 뭐. 알 수 그건 뭐 없는 배경은 뭐 아무도 모르죠. 알 수 그렇죠.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그 시장의 추세나 뭐 실적을 보고서 뭐 이 가이던스가 어떠니까 뭐 이 향후 이 기업의 뭐 PER이나 이런 걸 내다보기 시장 의존. 전에
그날에 우리가 수급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결국은 또 라이징 스타. 이제 같이 하지 예, 예. 않으시네요. 왜 내분이 거리. 일어나네, 내분이 일어나네. 예. 자, 실적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하네요. 예. 코멘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호라이즌 인베스트의 찰리 칼슨입니다. 우려 한가득 실적 불구 주가는 위로. 연준 기대감 스테로이드 역할한다. 올해 금리 인상 많아야 2회 예상한다. 결국 이 사람도 이제 2회로 보는데 근데 이제 현재 시장의 주가에는 한 번 정도 반영돼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고 또 한 번을 프라이싱 하는 데는 약간의 좀 이제 이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라는 거고 앞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말았지만 애플도 대한항공,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미국 반도체들도 다 실적 예상보다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거라는데 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주가의 어떤 일정 부분에는 연준의 어떤 그러니까 쌀값에 추곡 소매가가 좀 들어 있어가지고 쌀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스테로이드가 이제 여기 역할이 된다는 거고 이분도 올해 금리 인상은 일단 뭐 2번 정도는 보는데 이 사람은 또 많아야 at least 이게 참 아닌가 as much as인가 하여튼 At most. at most 2번 보는 거죠. 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객관적으로도 건강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파월 생각이 들어요. 의장님이 아니 그러니까요. 주식을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신가? 에헤이. 아이, 연준 의장은 건드리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 음모론 안 됩니다. 음모론은 아니고 아, 혹시 우리가 이제 재미로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김정은이 뭐 푸 샀네 뭐 그런 얘기하지만 풋샀네. 연준 의장 건드리지 맙시다. 대사관에서 알겠습니다. 전화 안 받아봤죠. 예, 예. 진짜 무섭다니까요. 무서워요. 끌려가 네, 네. 안 오면 그런 걸로 우리 아, 서로 알면 그럼요. 되나요? 네. 무섭습니다. 예. 자, 실적 조금 더 이야기, 애플 예.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예, 네. 캐피탈 인베스트 카운슬의 할 에딘슨입니다. 애플 실적 얘기인데요. 애플 실적 객관적으로는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올랐죠. 네. 연말 조정작 팀쿡 발언 2번 완충제 역할을 했다. 팀쿡 매출 부진 중국 탓이 낙관론으로 태세가 전환됐다. 요 캐피탈 인베스트 카운슬은 애플의 이제 이 법인 주주 가운데 한 곳이고 이제 이분이 거기 수석 이코노미스트니까 얼마나 애플을 진짜 막 그 파헤쳤겠어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회를 많이 쳤겠어요. 네. 근데 애플 실적은 보다시피 객관적으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시간 외거래에서 급등, 오늘 정규장에서도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애플의 실적 부진은 연말 조정장에 이미 한번 매를 맞았다. 거기다 팀쿡이 또 역시 이일날. 구두 발언으로 맞아요. 안 좋을 수가 있어. 중국 핑계를 또 댔잖아요. 근데 매출 부진이 중국 탓이라고 했던 게 갑자기 낙관론으로 태세 전환된 거를 보면은 월가에서 지금 대체로 팀쿡이 이거 참 이 지략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왜냐하면 아이폰 신제품 뭐 X, XS 나온 거 보면 알겠지만 150만 원인데 네. 어차피 중국에서 매출이 줄어들 거였는데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핑계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안 팔린 거다. 이거는 조금 좀 내가 우리 명민준 앵커도 맨날 하는 표현인데 예. so mean. 약간 너랑 그런- 놀지 않을 거야. 안 놀아.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아,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꼭 네.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중국도 스마트폰이 거의 생필품화 됐기 때문에 이런 고가 사양의 폰은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단 맞아요. 말이에요. 마니아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싼 것들, 뭐 샤오미나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제 아니면 우리 LG 중에서 이제 약간 저사양 폰을 많이 쓰는데 어차피 중국에서 애플 매출이 줄어들 거였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핑계를 대면서 울고 싶은데 그야말로 뺨을 때린 격이다. 뺨을 때린 사람은 거기다가 옆집에 왕서방이 때렸으니까 뭐 핑계 대기도 좋았고. 아이폰 매출 중국에서 35%, 30% 급감. 26% 예, 급감했잖아요. 네, 근데 급감했죠. 아이폰 10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아이폰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세금이 더 그렇죠. 예, 높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더 비싸면은 그 부분에서 프리미엄 수요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어차피 줄어들 거였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더라도 관세 탓이 아니라. 근데 하여튼 팀쿡이 뭐 지략가라는 건 좋은데 남자가 이렇게 남자라고 하면 싫어하나? 죄송합니다. 아, 오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네, 오늘 두 모르네요. 분 넘어가시는데요. 네. 자, 애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대 교수 림 타이웨이가 한 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한일 이익 공유와 과거사 분리해야 양국, 미국과 지정학적 협력은 별도 추진. 북한 문제에 양국 서로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갑자기 저는 이건 국제정치학. 제가 외신 캐스터 출신으로서 꼭 예. 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 한일 갈등이 워낙에 좀 심하잖아요. 물론 그 어느 한쪽도 뭐 물러설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베 신조 총리는 뭐 신년사에서 아예 한국 얘기를 그냥 빼놓고 뭐 자극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를 신년사에서 뺐다는 건 좀 약간 무시의 느낌도 있고 한데 이제 싱가포르 이제 제3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일 간의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같은 거 이제 과거사를 이익 공유하고 좀 분리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하고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고 또 일본도 미국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간격을 좁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전통적인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양대 구도, 북중러 한미일로 하면 한미일이 셋이서 합치면 솔직히 더 좋은데 우리는 미국이랑 따로 컨택, 일본은 또 미국이랑 따로 컨택 이런 거에 있어서 양국은 일본은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만 지금 막 이렇게 맞아요.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맞아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기분파. 내가 기분 나빠하면서 막 일본 사람 욕하면서 일본 여행 가서 또 나가사키 짬뽕은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감정과 이성을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한일 통화 스와프 이제 앞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나 충격에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게 금융인으로서 제일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예. 정치적 리스크 이야기도 해봤고, 예. 자 FOMC에 대한 외신 반응은 마지막에 조금 더 살펴주실 거죠, 소장님? 예, 마지막까지 하청을 주시네요. 집에 가려고 가방 다 쌌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수 김임수 소장이었습니다. 네.